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어계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어계를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제어계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모델링 방법에는 미분방정식법, 전달함수법, 상태방정식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전달함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제어 시스템에 가해지는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 하는 신호 전달 특성을 제어 요소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선형 미분방정식의 초기값을 0으로 했을 때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셨을 때 우리가 미분 연산자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초기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초기값을 무시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값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 비율을 알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입력 신호를 우리가 RT, 출력 신호를 CT라고 하게 되면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는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입력과 출력에 대한 비율이다 보니까 이득 개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자규는 어떻게 표기해요? 시간의 함수는 소문자를 쓰지만 라플라스 변환된 S의 함수는 대문자로 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라지 RS 분의 CS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입력 신호를 우리가 XT, 출력을 YT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을 X와 Y로 설정하게 되면 전달함수는 XX분의 YS가 되고, 그리고 우리 회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입출력에 대한 비율은 전압에 대한 이득비를 말합니다. 해서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다. 자, 이건 인풋,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전달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로를 통해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과 출력의 전압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전압 EIT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키르히호프 볼테이지로, 즉 전압방 정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각 전기 소자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R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L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은 L에 의한 역기전력이다. 다시 말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곧 L에 의한 단자 전압을 나타낸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L 곱하기 DT분의 DI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C에 의한 단자 전압은요. 자, 우선 전류에 대한 정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전류 IT는 DT분의 DQ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소 전하량 DQ는 자, 여기서 변수 분리를 이용하게 되면 전류 IT 곱하기 DT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총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총 전하량은 미소 전하량을 적분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소 전하량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인티그랄 IT D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계학에서 배웠던 기본 공식이요. 콘덴서에는 얼마만큼의 전하가 축적된다라고 했죠?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CV다라고 나타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의 단자 전압 V는 자, VC라고 할까요? 자, C를 넘겨주면서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자 전압 공식을 이곳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출력 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전압이라는 거는 자, 이곳 콘덴서 양단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 곧 출력 전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분의 1 인티그랄 IT dt가 바로 출력 전압 2OT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입력과 전압에 대한 비율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본 공식을 보다 보면 미분과 적분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두 개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을 실시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력 전압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 우선 소문자는 대문자 2로 바꿔주고 시간의 함수 t는 복소수의 함수 s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수는 그대로 가지고요. 전류에 대한 함수가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안 나와 있죠? 그렇다면 문자 기호만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자 I 오브 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에 의한 단자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요. 자, 여기 미분 연산자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S를 앞으로 빼내시고 그리고 소문자로 표기된 전류를 대문자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LS IS가 되고요. 자, C에 의한 단자 전압은 자, 적분 연산자.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 연산자의 라플라스 변화는 S라고 그랬죠? 그럼 적분은 반대예요. 그럼 적분 연산자는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 CS분의 1 곱하기 I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류에 대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IS 대괄호 열고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출력 전압입니다. 자, 출력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그대로 CS분의 1 곱하기 IS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을 각각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관계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자, 회로적인 관점에서도 시간의 함수 영역을 라플라스 변환된 영역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R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자, 여기 저항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L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은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LS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물론 옴의 공식에서 자, 전압 볼트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때 LS가 바로 저항에 대한 차원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 소자 L 헨리를 LS 옴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전류도 라플라스 변환된 I 오브 S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전 용량이요. 정전 용량 C 페럿도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CS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출력 전압을 자, E0S. 자, 근데 이게 제로가 아니라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니까 EOS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달 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회로 방정식 세워가지고 라플라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에 대한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된 영역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연산을 취하면 편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R은 그대로 R로, L은 LS 옴으로, C는 CS분의 1 옴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그대로 옴의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단자 전압은 뭐다? 전류 곱하기 옴 차원에 대한 저항값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전달 함수에 대한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RLC 직렬 회로가 나오면 먼저 라플라스 변환된 영역으로 바꿔서 해석해라.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그리고 전류를 모두 라플라스 변환된 기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L 소자는 LS로, C 소자는 CS분의 1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회로 이론에서는 자, 우리가 2단자망에서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걸 일반화된 임피던스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 전달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이와 같은 전압비 전달함수예요. 다시 말해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에 대한 이득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입력전압은 이렇게 입력 측에서 바라본 전체 합성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로 묶어가지고 합성 임피던스는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이 되는 거고, 출력전압이라는 거는 C 양단자에서 발생되는 단자전압이니까 IS 곱하기 CS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IS, 전류끼리 서로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C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수꼴에서 분모 분자에 또다시 분수꼴이 있으니까 자, 여기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S를 곱해주게 되면은요. 자, 먼저 최고차부터 나타나게 되면은 LCS의 제곱에 자,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나타낼 때는 최고차부터 상수항까지 차례대로 다항식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서로 약분하면 1분의 약분하면 1이 되겠죠. 자,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최고차 앞에 상수를 모두 생략한 상태에서 자, 모두 지운 상태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모 분자에다가 LC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S의 제곱분의 자, 여기다가 LC로 나누게 되면 CC 약분 되겠죠? 그러면은 L분의 RS 플러스 자, LC로 나누니까 LC분의 1분의 LC분의 1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풀다 보니까 어떠한 패턴이 만들어지느냐? 자, 입출력 전압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전류에 대한 차원끼리 서로 약분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자, 이렇게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우리가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로 구하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나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출력 전류가 나갈 것이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입력 전압 어떻게 합니까? 입력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IS로 묶어가지고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전류 IS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IS끼리 서로 약분시켜주게 되면 뭐가 돼요?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전체 1이 되겠죠. 자, 그럼 또다시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고요. 다시 한번 LC로 나눠가지고 또 한 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최종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에 대한 비는 어떤 패턴이 형성됩니까? 자, 여기 같이 전류끼리 서로 지어지게 되니까 남는 건 뭡니까?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풀이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력 전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출력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득, 다시 말해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 전압은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고 전류에 대한 차원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면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CS분의 1만 나온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에 대해선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는 1이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압비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다 라고 정의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해석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전압비 전달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그냥 임피던스 비율값으로 구해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형태에 따른 전달함수 관계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제어 요소에 따른 전달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공학 1장에서는 우리가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시스템에는 6가지에 대한 제어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비례 요소입니다. 비례 요소라는 거는 입출력에 대한 관계가 상수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출력 신호, X는 입력 신호, K는 이득에 대한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례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 값은 얼마가 되냐? 자,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이항시켜주게 되면 이 x분의 y가 바로 뭐다? 이득, 전달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 요소에 따른 전달함수 형태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득정수, 이득정수 k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미분 요소인데요. 미분 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 함수를 미분시켜서 얻어지는 결과값에 대한 관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미분 요소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비례 요소와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자, 이득상수 K값을 붙여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YT는 대문자 Y 오브 S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상수 K는 그대로 내려가고요. 자, DT분의 D, 미분 연산자는 S 그리고 입력함수 X 오브 T는 X 오브 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달함수 K는 XX분의 YS가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값은 KS 값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 연산자의 라플라스 변화는 S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에 S 형태가 들어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미분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적분 요소입니다. 자, 적분 요소는 함수에 적분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Y 오브 S는 자, 적분 연산자 기호는 S분의 1이죠. 그래서 S분의 K의 자, 입력 함수는 XX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달 함수는 XX분의 YS가 돼서 S분의 K꼴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1차 지원 요소가 되는데요. 1차 지원 요소의 입출력 함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선형 1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을 한 번만 1승만 했다는 얘기죠.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1차 지원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말하는 대표 1차 지원 요소에는 자, 다음 회로와 같이 RC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RL 직렬 회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요. 자, 입력 전압. 자, 회로 방정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측에서 바라본 전압은요. L에 의한 단자 전압, L 곱하기 DT분의 DIT. 그리고 R에 의한 단자 전압,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RC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 전압은 R에 의한 단자 전압, 그리고 C에 의한 단자 전압은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전류에 대한 정의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앞에서 dt분의 dq였다. 자, 이거 소문자로 표현했죠? dt분의 dq였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i는 dt분의 dq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미분 연산자를 쓰게 되면 자,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분된다,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R dt분의 dq 더하기 C분의 1 그냥 dq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회로도 역시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RL 직렬 회로에 따른 전달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음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된 영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L 값을 LS-옴으로 바꿔준 거죠. 자, 먼저 전압비 전달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비 전달 함수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는 LS 플러스 R이 되는 거고요. 출력 측에서 바라보면 R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L 값을 한번 나눠볼게요. L이 아니라 R 값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1차 지연 요소에 나오는 상수값을 시정수로 바꿔줄 건데 우리가 앞서서 그 과도현상 파트에서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값 얼마 나온다라고 했어요?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L에 대한 단위 차원이 뭐였습니까? 옴세크였고 그리고 R에 대한 단위 차원이 세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크가 아니라 옴이었죠. 자, 여기 실수했습니다. 그럼 옴 지워지니까 남는 차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정수 차원만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RC 회로에서의 시정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RC 회로의 시정수 값은 RC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본 전달 함수에서 시정수의 값을 취하기 위해서는 L을 R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L을 R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R 값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시정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TS 플러스 1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입력 전압 EIS는 전류 곱하기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끼리 약분시켜주게 되니까 남는 거는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LS 플러스 R분의 1이 되고 자, 이 또한 역시 시정수에 대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R로 나눠주게 되면은 R분의 LS 플러스 1분의 R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TS 플러스 1분의 상수 K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지연 요소에 대한 이 전달 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분모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 TS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꼴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T라는 거는 우리가 시정수 타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제 RC 직렬 회로의 전달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비 전달 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는 R 플러스 CS분의 1,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는 CS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야 시정수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S를 모두 곱해주게 되면 RCS 플러스 1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RC 값이 바로 뭐다? 시정수 타우, T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돼요?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전체 1이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주게 되면은 RCS 플러스 1분의 CS가 되고, 여기서 RC 값은 시정수가 되고 CS는 상수 K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RL 직렬회로나 RC 직렬회로 모두 같은 결과값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지연 요소가 되는데요. 2차 지연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이 된 형태를 띠게 되면 2차 지연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전기회로는 RLC 직렬회로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비 전달함수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CS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분모 분자에 CS를 모두 곱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CS를 곱하면 LCS의 제곱, CS 곱하면 RCS, CS 곱하면 1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최고차 앞에 상수를 지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모 분자에 LC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S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CC 지워지게 되니까 L분의 RS가 되고요. 여기는 LC분의 1이 되고 여기도 L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 지연 요소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식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편리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치환된 상수를 사용할게요. 자, 첫 번째 상수는 자, 우리가 직렬회로에서 L과 C, 다시 말해 L에서 발생된 리액턴스와 C에서 발생된 리액턴스가 같으면 직렬공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공진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여기서 오메가를 넘기고 L을 넘겨주게 되면 오메가의 자승은 LC분의 1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C분의 1을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또는 오메가 n의 자승이라고 해서 자연계의 고유 진동 주파수다, 내추럴 프리퀀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계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 과도현상 회로에서 우리가 LC 공명현상에 의해서 파형이 이렇게 진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진동에 대한 폭을 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수가 바로 제동계수예요. 그렇다면 제동계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2분의 R의 루트 L분의 C 값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깊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제동계수가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고 넘기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 1차 항 앞에 있는 L분의 R은요. 자, L분의 R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R은 요거 넘겨주게 되면 자, 이거 제타라고 있습니다. 제타 해서 요렇게 해서 S를 그려서 그림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R은 올라가지게 되면 2제타가 되고요. 2제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지게 되면 루트 C분의 L이 되는 거죠. 근데 이 R에다가 뭘 나눈 거예요? L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L분의 2제타 루트 C분의 L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L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분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제타의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LC분의 1이란 말은 뭐예요? 루트 LC분의 1이란 말은 자, 여기서 우리가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분의 R은 2제타
제타 오메가 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S의 자승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오메가 n의 자승에 대한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 자동제어 시험을 제어공학 시험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기본 함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들 전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바로 뭐냐? 2차 지연 요소에 대한 전달 함수의 기본 형태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전체 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자, 이거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제동계수 제타가 들어가졌다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앞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s를 그려서 오메가의 제곱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응용한 형태에 대한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분모 자리 부분을 이와 같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거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과정 필요 없어요. 다음은 아니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그냥 외우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여기 내용을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 공식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준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제어 요소에 따른 전달 함수, 특히 2차 지연 요소 같은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보는 2차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팩터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제어 요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현장의 감리나 설계 또는 안전관리 쪽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쪽 파트에선 전혀 필요 없는 학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히는 정도로 가볍게만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득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전체 1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분모 분자의 CS를 곱하게 되면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CS가 되고요. 다시 한번 CS로 전체를 나눠주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분의 자, LC분의 1 모양 그대로 놔두고요. 앞에 CS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S는 그대로 놔두고요. LC를 나눈 값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LC분의 1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계의 고유 주파수 오메가 n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오메가 n의 자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자, 요건 상수 K 곱하기 오메가 n의 자승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전달함수의 분모에 S의 차수가 1차면 1차 지연 요소, 2차가 되면 2차 지연 요소다 라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활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챕터, 그러니까 3장에서의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2장 전달함수에서는 이거를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부동작 시간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작 시간 요소는 시간이 0초에서 입력이 변화가 생겨도 시간이 L초까지, 자, 이건 임의의 시간입니다. L초까지 출력 측에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요소를 부동작 시간 요소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시간 추이 정리와 개념이 같다. 자, 시간 추이 정리는 뭡니까? 이렇게 L초만큼 지연하다 보니까 이 사이만큼, 자, 이거만큼의 부동작 요소가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우리 부동작 시간 요소는 라플라스 변환의 시간 추이 정리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부동작 시간 요소의 함수 형태는, 자, 출력 y는 상수 k 곱하기 x 가로 열고 t-l이다. L초만큼 지연되고 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상수 k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연된 거는 우리가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ls 꼴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호로만 라지 x 오브 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 되기 때문에 k2의 마이너스 ls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어 요소에 따른 전달함수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6가지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례 요소, 그 다음에는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 부동작 시간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결과에 대한 형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례 요소는 상수 K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미분 요소는 상수 곱하기 S, 적분 요소는 S분의 상수, 그리고 1차 지연 요소는 TS 플러스 1분의 상수꼴, 2차 지연 요소는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상수 곱하기 오메가 N의 자승이다. 자, 여기서 오메가 N이라는 거는 내추럴 프리퀀시 해서 자연계의 고유진동 주파수를 나타내고요. 다시 말해 공진과 관련된 주파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 진동에 대한 폭을 줄이기 위한 제동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동계수도 역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지연율에 대한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지만 다음 장에 학습하게 될 시간 영역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에서 시간 추이 정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동작 시간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ls 꼴이 나오게 되면 아, 부동작 시간 요소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전달이 끝났고요. 다음 회로에 전압비 전달함수 값을 구해봐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함수에다가 j 오메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S의 함수라는 거는 j 오메가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전달함수 GS는 G 가로 열고 j 오메가 꼴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음 함수에 대한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그럼 전압비 전달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전기 소자를 일반화된 임피던스로 바꿔주고요. 자, R은 R값으로, L은 LS, C는 CS분의 1꼴로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비 전달함수 GS 값은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자, 최고차부터 쓸게요.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CS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분모 분자에 CS를 모두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곱해 주게 되면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최고차 앞에 있는 상수를 분모 분자로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자, S의 제곱 플러스
자, CC 약분하게 되면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분의 LC분의 1에 대한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전달함수에 대한 형태가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형태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분의 L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상수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기 R과 L이 모두 1이고요. C값이 0.25. 0.25라는 거는 4분의 1 값을 말하죠. 4분의 1 값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얼마가 만들어져요? 자, LC 값이 L과 C를 곱하면 4분의 1. 그럼 4분의 1 S의 제곱 플러스. 자, RC 값. R하고 C를 곱해도 역시 4분의 1 S 플러스. 그리고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보니까 자, J 오메가가 S라고 그랬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최고차 앞에 상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다시 한번 4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긴 지우고요. 4로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4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자, 물론 G의 S로 표현된 게 아니라 H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HJ 오메가는 가로 열고 J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J 오메가 플러스 4분의 4가 돼가지고 이에 대한 정답이 3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풀어도 됩니다. 자, 여기 L과 R 값이 모두 1이라고 그랬죠? 그럼 1 적으면 S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L과 C를 곱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L은 1, C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1 하면 요거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도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회로에서 입력을 VT, 자, 입력을 VT, 출력을 IT로 했네요. IT로 했을 때 입출력 전달함수 값은 얼마냐? 단 스위치 S는 시간이 0초인 순간 회로에서 전압이 공급된다고 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 값 해서 입력에서 바라본 전압분의 출력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요? 자, 어차피 입력 전압이라는 거는 자, 입력 전압 VS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전류와 전류가 서로 약분하게 되면 입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 하나만 남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쓸까요? IS 곱하기 ZIS 분의 IS가 돼요. 그럼 여기서 IS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니까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2를 대입하게 되면은요. 자, 먼저 일반화된 임피던스 C값은 얼마가 된다? CS분의 1 옴으로 바꿔서 봐라 라고 했으므로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자, 버릇과 같이 분모 분자에 CS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곱해주게 되면 RCS 플러스 1분의 CS가 되는 거죠. 자, 분모 분자에 CS를 모두 곱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띈 것이 자, 3번과 4번인데요. 자, 분모는 같은 것 같은데 분자 모양이 다르죠?
그 말은 3, 4번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대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좀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도 되고요. 얘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는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1에 대한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우선 보기 1번으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분자 자리에 s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분모 분자에 모두 s를 취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s를 곱해주게 되면은 곱해주면은 rs 플러스 c분의 1분의 s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분모를 보니까 다시 한번 r로 묶였어요. r로. 그럼 r로 묶어주게 되면 r로 묶으면은 가로 열고 s가 되고요. 자, 여기는 rc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곱하면 rs, 이렇게 곱하면 r 지워지면서 c분의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번 보기하고 똑같네요.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으로 구하게 되면 대부분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번 필수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용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전달함수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예전에는 앞서 문제와 같이 회로들을 주고 전달함수를 구해라. 다시 말해 전압 비전달함수 또는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류에 대한 전달함수 또는 마지막으로 전류에 따른 출력 전압에 따른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 필수 예제 3번과 같이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주어지고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가 바로 뭐였어요?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한 상태에서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죠. 자,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 연산자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s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yt는 대문자 y 오브 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미분 연산자는 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os ys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yt만 대문자 ys로만 바꿔주면 돼요. 6 ys 이코르 x 오브 s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라는 건요.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현재 입력 신호가 x, 출력 신호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형태를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좌항을 y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ys 가로 열고 s의 제곱 플러스 os 플러스 6 이코르 x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자, 다시 말해서 요거 x가 넘어가지고 여기 대가로항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의 제곱 플러스 os 플러스 6분의 1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답을 보니까요.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라는 거는 2 플러스 3이 되고 6은 2 곱하기 3이 되니까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은 s 플러스 2
S 플러스 3에 대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자 분자가 1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낸 거는 1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요즘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주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제는 반드시 학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